예, 속이 좀 약간 좀 답답해가지고 약간 좀 그것을 좀 먹었고요.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3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9시 2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여기서도 뭐 추돌이 몇 건이 또 일어났죠. 지금 기온이 한 뭐 14도 이 정도 선에서 지금 가리키고 있고요. 뭐 돌아오는 주말쯤에는 이제 벚꽃이 이제 이렇게 완연하게 핀 모습들을 또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요즘 뭐 선거 때라 그래도 뭐 그런 분위기가 없죠. 예전 같았으면 막 선거한다 그러면 막 서서히 이제 막 분위기를 끌어올리고요. 막 운동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자기를 이제 홍보를 하고 할 텐데, 지금 보면은 뭐 이번에 또 뭐 지방선거 그렇다죠. 보면은 뭐 보궐선거도 있고요. 보면은
예, 저는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길을 나서고 있고요. 약간 좀 날씨가 좀 더웠다 싶어가지고 지금 약간 이제 창문을 좀 열어놨죠. 지금 연미사 앞을 지금 지나고 있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언젠가 네, 시청자 반갑습니다. 라이더입니다. 2026년 3월 29일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방송. 와, 드디어 신화 같은, 전설 같은 63대 36이 떴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예전부터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던 63대 36 그 수가 뭡니까? 바로 한참 부정선거 얘기죠. 엄청난 이슈가 됐었죠. 논란이 됐었죠. 파장이 컸었죠. 그러자 이제 부랴부랴 중앙선관위가 이에 대한 해명을 냈는답시고 정규제 이렇게 해서 또 할아버지들 데리고 오고 뭐 조중동 해가지고 뭐 각종 언론들 해가지고 또 이렇게 언플하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은 어디가 가 있냐? 그렇게 중앙선관위가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고 닭발 내밀고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이제는 넘어갈 수 없게 됐다. 전설의 63대 36이 아주 지금 재밌게 흘러 들어가는데
엄청납니다. 오늘 방송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돼요. 구독, 좋아요, 추천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이 명언이죠. 어찌 보면 명언 포함해서 윤 대통령의 발언 모음집,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것을 하려 했는지 굉장히 좀 모든 게 담겨있는 아주 너무 좋은 영상, 장현식 님이 만들어주셨는데 지금 10,000명이 넘어갔네요. 11,300명.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분 채널을 추천드릴 때 제가 이제 8,470명 정도 있었는데 굉장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11,300명. 여러분들 너무 좋은 채널이니까 구독, 좋아요, 추천 버튼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 너무 훌륭한 채널이고요. 오늘 제가 이제 방송할 때 불사조 윤석열 이 노래 오프닝송, 이 채널도 굉장히 좋은 채널입니다. 34,300명 있는데 이 채널도 여러분들 많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 지금 고코리아 US 이 채널도 제가 지금 여러 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검색하면 나올까요? 원래 이제 USA인 것 같은데 이게 뭐 길어서 그런지 조금 A자는 뺀 것 같아요. 조금 아무튼 미국과 함께 간다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 고코리아 US 이 채널도 정말 좋은 채널이니까 구독, 좋아요, 추천 버튼 해주시고 이제 시작하는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1,000명 넘어갈 수 있게 일단 이제 저도 유튜버를 해봤지만 처음 시작할 때 구독자가 굉장히 안 들어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유튜브 하면서 2년 넘게 100명 2년 넘게 100명 됐어요. 100명 되었어요. 130명 정도. 그것도 되게 힘들게 어렵게 이제 올렸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이제 유튜브 할 때 2년 넘게 100명 정도밖에 안 되면은 이거는 포기해야 된다, 때려쳐야 된다, 한심하다, 아이고 나이 처먹고 이제 막 중고등 학생 애들한테도 놀림받고 한 달 수입이 얼마냐. 당시에는 제가 이제 게임 유튜버였었기 때문에 이런 지금처럼 수익 정지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수익 창출이 안 되죠. 안 돼. 왜냐하면 이제 1,000명이 기본 넘어가야지 수익 창출이 되는데 수익 창출이 안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 뭐라 그러지? 여기 이제 채팅창 하면서 이제 후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후원. 슈퍼챗은 안 되고 트위터에서 하는 이거 있어요. 이제 후원하는 거.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후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총 수입이 2,000원, 1,000원, 어떨 때 빵원. 그래서 한 달 총 수입이 1,000원, 2,000원, 빵원. 그러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내가 이제 한 달 총 수입 2,000원인데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중학생 애들이 와, 형 또는 아저씨 이러면서 그냥 알바라도 하세요. 아우 왜 그러고 사세요. 그지처럼 막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까지 제가 유튜브를 그만두지 않고, 저는 이제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봅니다. 어찌 보면 그러면 가운데서 이제 손정민 사건 관련된 영상 올리면서 구독자가 이제 급상승했고 일주일 만에 10,000명이 넘어가고 2년 넘게 100명대에서 머물던 제 채널이 급상승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부정선거 관련된 얘기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방송까지 하게 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이태원 사고 분석 진실규명에 위해서 공익 목적으로 이제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3년 넘게 제가 수익이 정지가 됐어요. 어쨌든 처음 유튜버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이 구독자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때려치자, 그만하자,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지금 나이가 적지 않아요. 지금 거의 50살 가까이 됐는데,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심지어 중고등학생 애들 또는 초등학생 애들한테도 좀 놀림을 좀 많이 당했는데, 그런 걸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충분히 그냥 그럴 수 있지,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태원 사고 걸려서 고발당했을 때는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너무 억울했는데, 유죄 판결까지 다 나니까 500만 원 제가 벌금형 나왔거든요, 처음에. 너무 억울해서 정식 재판 청구했고, 1심, 2심 준비까지 제가 굉장히 증거 자료까지 다 만들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아예 그냥 확정해가지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왜곡죄 가지고 헌법소원 할 수 있다는데 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건 좀 여전해요. 정말 억울합니다. 어쨌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좀 우파 유튜버, 특히나 이제 부정선거 척결을 외치는 유튜버 분들이 탄압을 받고 채널이 날아가거나 아니면 수익 정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처음 출발하시는 분들은 이해 안 될 정도로 왜 채널이 날아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채널이 날아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어쨌든 지금 굿코리아 US님,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채널이고요. 능력도 좋습니다. 예, 많이 응원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방송 이제 전해드리기 전에 또 라이더 채널에서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어송초 헤어 풀세트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어송초 헤어 풀세트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꼭 구매해서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샴푸, 모발팩, 비누까지인데요. 3종 세트인데 어송초, 자수염, 녹차 이게 이제 탈모에 도움되는 핵심 성분 비율대로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피 건강, 모발 탄력, 머릿결까지 생각한 이제 모발팩뿐만 아니라 이 성분이 너무 좋습니다. 인삼, 당약, 쓴물, 복분자, 산딸기, 열매, 하수, 뿌리 등 이제 한방 복합 추출물까지 들어가 있어서 제가 탈모 관련된 샴푸 이것저것 정말 많이 써봤는데, 가격대 비싼 것부터 저가부터 해서 좋다는 거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써본 거 중에 최고 좋습니다. 최고예요. 압도적입니다. 제품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이 너무 좋은데 가격은 또 더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이 어성초 관련 제품을 이전부터 2023년부터 썼기 때문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가격입니다. 굉장한 가격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 정도로 이제 제품은 좋은데 가격도 너무 좋다. 59,000원. 여러분들 선불 결제입니다. 010-227-3864 이번 기회에 꼭 구매해서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남녀노소 가족분 모든 분에게 적합하고요. 향도 은은해서 호불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지인분들 선물해도 좋고 추천해도 좋은 제품. 지금 뭐 초천재님도 이거 지금 최근에 홍보하면서 직접 이제 써보셔가지고 써보니까 좀 좋은 것 같긴 하다. 근데 자신감이 없어.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이 어성초 제품을 2023년부터 써왔고 저는 엄청나게 좋아졌기 때문에 자신있게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탈모가 심하신 분들은, 저도 이제 탈모가 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탈모약을 함께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탈모약은 프로페시아 성분 두 달 정도 먹다가 두타놀, 지금 아보다트 성분이 좀 더 좋다 해가지고 두타놀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탈모약도 추천드립니다. 두타놀, 그 다음에 먹는 약 미녹시 정 5ml짜리 제가 먹고 있는데, 여성분들은 먹는 약은 또 어떤 걸 먹어야 될지 고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미녹시 정 5ml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탈모에 도움되는 약이라든가 이런 이제 헤어 풀세트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들어오신 분들도 제가 간단하게 인사 좀 드리고 또 내용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께 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엄청난 얘기가 나왔어요. 단독 특종인데 드디어 윤대통령이 돌아온다. 제가 이제 이전부터 제가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63대 36 그 전설의 숫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언제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전설의 숫자 63대 36 가세연에서도 얘기했었고 중앙선관위에서도 이걸 이제 부랴부랴 변명하기 위해서 그 형상법원 종류와 함께 전설과 같은 63대 36 얘기가 와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엄청난 소식. 그 다음에 12.3 계엄의 비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쇼츠로도 좀 업로드 했는데 박주현 변호사님에 대한 비밀, 한미연합 극비 수사의 비밀 요원으로 수행 업무를 했다, 이런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또 숨겨진 얘기를 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 정말 굉장히 소름 돋는 건 뭐냐면 제가 이걸 최초로 박주현 변호사도 아니고 당사자도 아닌 제가 이걸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제가 이걸 단독 특종으로 최초로 공개할 수 있었을까요? 굉장한데 여러분들이 박주현 변호사님 스스로도 당사자조차 본인이 이런 극비 임무의 수행원으로서 요원으로서 이런 막중한 임무를 한 거 비밀 요원이라고 생각을 못해. 극비 임무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최초입니다. 최초. 왜 이런 구조를 띄고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양국가 윤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되고 지금 무기징역 선고까지 받은 1심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까지 받았는데 직무정지 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당시 트럼프 대통령 간의 긴밀한 주고받은 통화 이전부터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한미가 연합해서 기밀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그 어떤 누구도 몰라. 잘 몰라요. 기밀이 새어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조차도 기밀인지 몰라. 그러니까 박주현 변호사님이 기밀 수행 임무를 수행했다는 걸 잘 본인 당사자도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SCIP 쪽에 이제 기밀 문건을 보냈잖아요. 200페이지 분량. SCIP에서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업로드했는데 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죠. 기밀 이 작전을 수사부터 해서 12.3 개헌까지 지금까지 1년의 모든 것들을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유일한 사람들이다, 핵심 인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박주현 변호사는 몰라. 왜 그러냐? 국제선거 감시단. 박주현 변호사님은 자기가 기밀 임무를 했다고 생각 안 하고 국제선거 감시단과 함께 미국에서 당시에 이제 부정선거 관련된 보고서, 증거 확보한 거,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함께 정보 제공을 해줘가지고 내가 그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기소할 수 있게 법적으로 그 명분을 강화시키는 그것을 보고서 형식으로 알기 쉽게 작성한 게 바로 박주현 변호사님인데 자기가 이게 윤 대통령과 연관된 트럼프 대통령과 그 비작전에 해당되는 것을 했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왜냐하면 미국의 국제선거 감시단이 확인한 그 정보 가지고 미국이 알고 있던 그 정보를 자기한테 그걸 제공받아서 자기가 그걸 관련해서 이걸 법적으로 문서를 보고서를 만드는 그것을 했지 극비 작전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극비 작전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바로 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극비 작전으로 윤 대통령 임기 동안 수년간에 걸친 극비 조사를 기밀리에 진행해왔고 그 기밀리에 수사 진행된 거 한미가 공조해가지고 그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가지고 기밀 보고서 문건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것과 함께 병합해서 또 최근에 6.3 대선까지 국제선거 감시단 그 내용까지 이제 일괄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님이 나름 수년간에 걸쳐서 부정선거 관련된 실질적인 물적 증거라든가 이런 내부자 관련된 얘기들 제보받은 내용들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아진 것, 그 보고서가 바로 최종 결정판이 박주현 변호사님의
보고서인 동시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제 스모킹건 반박 불가의 자백 녹취록 그 다음에 서버 데이터 복원한 그런 결정판이 또 200페이지 분량의 비밀 문건 이것이 또 한미가 공조해서 함께 만들어낸 결정판 중에 결정판이다. 이것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엄청난 파급력을 갖게 된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박주현 변호사님 당사자조차 극비 작전에 자신이 수행을 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을 정도의 극비사항이다. 극비사항. 이런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극비다. 극비. 그런데 너 유튜버가 너가 어떻게 아냐? 제가 당연히 이런 걸 모르죠. 최근에 저도 이제 이 첩보를 파헤치면서 화이트의 의원님과 이제 연결되고 화이트의 정보원 분이죠. 그분하고 연결이 되고 또 제가 이 절박한 심정으로 저도 윤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을까? 정말 애국자분들이 언론에서는 극으로 몰지만 이분들이 정말 네팔처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강력한 그런 5.18 때처럼 무슨 총기를 탈취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나? 저는 그리고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데 민경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 문제가 정말 정상적인 사법 내에서 처리가 돼가지고 국가가 정상화되길 간절히 좀 바라고 있는데 대한민국 현 상황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미국이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과연 미국이 어떻게 이것을 도와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 끊임없는 이 질문과 또 파헤치고 조사하고 이런 과정 중에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주 전 좀 한 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엄청난 내용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그 이후부터 제가 밤잠 못 자면서 지금 방송 하기 직전까지 제가 계속 방송 준비까지 하면서 이 시간이 이렇게 된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중에 제가 엄청난 것들을 알게 됐어요.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인텔리전스 정보원들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거기서 오가는 첩보 내용들 그 다음에 다크에 일반인들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곳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 이 모든 것들을 제가 파헤치면서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거를 제가 알게 돼서 이 부분을 여러분의 방송을 통해서 또는 이제 짧은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고 있는데 그냥 제가 뜬구름 잡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가상시나리오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소설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도 제가 이제 서버 탈취 성공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난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일 겁니다. 서버 탈취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63대 36 전설적인 얘기, 그 다음에 자백 어떻게 했는지, 치조는 어떻게 했는지 이건 여러분들 제가 치조 영상 제가 연기를 해가지고 연기는 잘 못하지만 나름 제가 이제 현장감 있게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첩보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근거로 해가지고 만든 그 영상입니다. 물론 이제 브라더스 피자 이거는 좀 제가 여러분께 좀 이 피자 박스까지 해가지고 한 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방송을 좀 흥미있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제가 좀 한 건데 그 결정적인 내용들은 이 기밀 문건과 박주현 변호사님께서 이건 박주현 변호사님 여러분 기밀 문건도 아니고 미국 의회라든가 미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제출이 된 국제적인 문건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근거로 제작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먼저 이제 지난 12.3 계엄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데
과연 서버 탈취를 성공한 게 맞는지 아닌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 최근에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이 자백 취조, 수사관의 취조하고 답하는 과정 중에 그 C5 중앙선관위 내부자입니다. 신변 확보가 된 걸로 지금 첩보에서는 유력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C5라는 인물이 자백한 내용 중에 12.3 계엄 당시 수사관들 갑자기 들이닥칠 걸 예상해가지고 굉장히 좀 헐레벌떡 놀래가지고 이거 빨리 증거인멸해라, 삭제해라 그러면서 이런 하드라든가 관련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이 자백에서 다 드러났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핵심적인 것 제가 최근에 이제 공개했죠. 짧게도 영상으로 좀 만들었어요. 지금 이 고코리아 US님께서 만들어서 이제 보내주셨는데,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그 영상 꼭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짧은 영상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녹취록 올린 얘기도 있고, 거기에 이제 제가 직접 이게 녹취록 보니까 이것도 조회수가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요겁니다. 요거 보시면은 결정적인 게 나오는데, 자, 내부자 C5가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들. 단독입니다. 특종입니다. 제가 방송하는 거는 매일매일 특종입니다. 미국 수사팀이 서버를 복제해 간 뒤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여러분, 이 의미는 뭐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게 미국 수사팀이 이 내용을 근거로 하면은 미국 수사팀이 지난 12.3 계엄 작전은 뭐라고요? 증거 채집 작전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트랩, 거대한 함정, 가두리 작전, 상대를 안심하게 만든 후에 피하 식별을 하기 위한 목적. 그래서 상대가 누가 적인지, 누가 배신자인지, 누가 엔추파도스인지,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파악하기 위한 거대한 가두리 작전이었다. 그 다음에 증거 채집 작전이었다. 결정적인 증거를 채집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서버 데이터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30여 명에 대한 체포 합성이 이루어졌다는 첩보가 유력시 되고 있다. 오산기지 CF17 글로벌 마스터에는 NSA 요원과 정보 요원과 그 다음에 30여 명에 달하는 중국 해커와 동유럽 기술진, 부정선거 관련 범죄자, 혐의자, 관련자들이 체포 압송됐었다 라는 얘기가 첩보로 유력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박주현 변호사님이 공식적으로 제출한 보고서랑 윤석열 대통령께서 200페이지 분량의 SGIF에서 직접 거론까지 했죠. 언급까지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 전달했다는 지금 현재 SGIF 민감 기밀 시설, 거기서 지금 이 문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문건에 이와 같은 엄청난 얘기가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 수사팀이 서버를 복제해간 뒤였다는 거. 그런데 이거를 또 뒷받침할 수 있는 언론의 보도라든가 이런 것까지 제가 오늘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오늘도 방송이 엄청납니다.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제 방송 보면 이제 오늘은 박선원이가 제 방송 보면 좀 살떨릴 것 같은데, 박선원이가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박범계도 얘기했었어요, 이거. 제 이미지는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 한번 볼까요? 자. 박범계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 몸만한 박스, 그게 뭐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박범계가 예전에 계엄군이 들고 나왔는데 그게 뭐냐? 문상호 정보사령에게 물어봤었죠. 이거 한번 볼까? 이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모른다. 이렇게 잘 모르는 걸로 대답을 했습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뭔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극비작전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영희 장관님, 윤 대통령 이 세 분은 어느 정도 조금 알거나 아니면은 모르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충신 중에 충신, 믿을 만한 인물들 이랬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극비작전을 몰랐더라도 어쨌든 상부의 지시는 철통같이 따르는 사람들. 예. 자, 한번 볼게요. 이 박스가 뭐냐면 포렌식 장비가 맞다. 포렌식 장비가 맞다. 이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박범계도 그렇고 박선원이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공포, 부정선거 카르텔 입장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아니길 바라고 있어요. 이게 진짜면 얘네들은 끝났다고 속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아니길 바라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가 사실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계속 캐물었어야 되는데 그냥 문상호 사령관이 잘 모른다고 하니까 박범계라든가 다른 얘네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발 아니길 바라는 거야. 아니길 바래. 그러면 어때?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 하겠죠. 어쨌든 이게 진짜면은 큰일 난다는 거 알죠? 큰일 난다는 거. 영상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예, 정보사령관입니다. 아까 야간에 임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 서버에 정보사 요원들이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소위 선거인 명부 관련해서 통합선거인 명부 그거를 가져오라는 지시 받았죠. 그런 지시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서버를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지시를 했고 팀장입니다. 팀장 이름이 누굽니까?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이 알아야 돼요. 누굽니까?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이 제한됩니다.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선거 부정이 있었다. 계엄군을 투입해서라도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에 관련 수사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들었다. 들어갔던 그 대령인가 중령인가 하는 정보사 요원이 누군가로부터 서버와 관련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의 상대방이 누굽니까? 본인입니까? 정확하게 그 의원님 질문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들어갔던 서버에 들어가서 사진까지 찍었었지 않습니까? 그 정보사 요원이 보고를 했어요. 전화로. 그것이 CCTV에 찍히지 않습니까? 당신이요? 제가 지시했습니다. 사령관이 지시 받았죠? 아니 저 보고를 받았죠? 예,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때 사람 등치만큼 큰 박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 사진이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요. 별로 개전의 정이 없구만. 네, 박범계가 이제 좀 작죠. 그러니까 일단 문상호 사령관님 입장에서는 사람만한 박스는 아니에요. 그죠? 박범계 입장에서 사람만한 박스가 맞고, 그죠? 박범계는 이제 조그마기 때문에 박범계 입장에서는 그 박스는 사람만한 박스가 맞아. 엄청나게 커. 그죠? 박범계가 들면 진짜 자기만 하지. 그죠? 박범계만 해. 근데 문상호 사령관님이 볼 때는 사람만 하지 않아. 그죠? 왜 그래요? 문상호 사령관님은 키가 커. 180 넘겠죠? 덩치도 있고. 크죠? 그러니까
박범계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나만 한 건데 사람만 한데 굉장히 크던데 나만 한 박스가 있었던데 그걸 내가 사진 봤는데 근데 문상호 사령관님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문상호 사령관님 입장에서는 그 박스는 사람만 하지 않아. 그 정도로 크지 않아. 나랑 생각했을 때 그 정도로 크지 않아. 그 정도 큰 건 없었는데 사람만 한 건 없는데 그러니까 박범계는 조그마니까 본인이 조그마니까 내가 봤을 때 사람 많은 거야. 엄청난 큰 박스가 있었어. 사람 많은 거야. 근데 문상호 정부 사령관님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데 사람 많은 건 없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죠. 문상호 사령관님 입장에서는 거짓말이 아니야. 사람 많은 박스는 없었는데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얘기할 생각이 없구만. 들어가. 이런 건데 어쩔 수 없죠. 문상호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도 난리가 났습니다. 도장 육사사 박선원이 여기다 문상호 사령관님 보겠습니다. 저희 장관 대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본인입니다.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예비역 소장 육사 41기 노상원 모른다고? 소령 때 1년 딱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본인입니다. 1년 근무했습니다. 근무했죠? 예, 노상원 씨 그때 경호차장 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그리고 김용현 장관 소개해준 사람이 노상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용현하고 매우 잘 알죠? 저도 제가 장관님이랑 처음 이번 정보사령관 유임될 거라는 확신을 노상원과 이때 잘 몰랐거든요. 문상호 사령관님 굉장한 노련한 사람이야. 자신의 의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티 안 나게 숨길 줄 아는 분. 엄청난 사람, 엄청나네요. 김병주도 그냥 보면은 다들 부승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승찬도 그렇고 다들 문상호 사령관님에게 다들 그냥 김병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도 보세요. 대기하고 있는 나머지 21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